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5분 생각입니다. 어제 올렸던 박정희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이 뭔지 모르겠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으니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은 경제성장과 인프라 개발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과라 쉽게 기억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거나 평가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를 통해 노무현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저지는 노무현 정신의 승리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 채널은 단순히 좌파와 우파의 이분법적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원 논리에 기반한 조화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처럼 서로 다른 길을 걸어온 두 인물을 조화롭게 평가하며 우리 시대에 필요한 균형 잡힌 시각을 찾는 것이 이 채널의 목표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이번 사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유토 계엄령 사태에서 노무현 정신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는 거야? 솔직히 이번에 계엄령이 저지된 건 국회와 국민의 강력한 반발 덕분 아니야? 맞아, 피아. 계엄령 저지는 국민과 국회의 반발이 결정적이었지. 그런데 이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사회에 심어준 민주주의의 가치가 뚜렷이 드러나. 한번 세 가지로 설명해 볼게.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권위는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신념을 강조했어. 그는 대통령으로서 권력을 개인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으로 여기며 권위를 내려놓는 다양한 행동을 통해 이를 보여줬지.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후 가장 먼저 청와대의 문턱을 낮추는 작업에 나섰어.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개방하며 국민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 가까운 곳으로 옮기며 참모들과 더 자주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지. 이를 통해 청와대는 상징적 권위의 공간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공간으로 변화했어. 그는 대통령으로서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스스로를 국민의 머슴이라 표현했어. 한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지. 대통령도 한 사람의 공직자일 뿐입니다. 권위나 위엄을 내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는 국민의 머슴으로 일할 겁니다. 이 발언은 당시 정치권에서는 파격적인 것이었고,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익숙했던 국민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지.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중 탄핵 위기에 몰렸을 때 스스로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했어. 2003년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자 그는 이렇게 선언했지. 국민들이 원하신다면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이 제안은 권력을 놓고 싸우기보다는 국민의 뜻에 맡기겠다는 그의 신념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어. 비록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는 국민을 정치적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로 여기며 권위를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지. 노 대통령은 국회 연설 중 기립박수를 받은 뒤 이를 정중히 거부하며 박수는 제가 아니라 국민에게 보내야 한다라고 말했어. 그는 정치적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들은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가 아니야. 그가 심어준 권위는 국민에게 있다는 메시지는 이후 한국 정치에 큰 영향을 줬어.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고, 정치권도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데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에서도 국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정치권이 빠르게 움직였던 건 노무현 대통령이 심어준 민주주의의 기본 철학이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투명성과 소통을 정치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았어. 그는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 국민이 정치와 행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을 시도했지. 이 원칙은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 국민들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목소리를 낸 데에도 영향을 줬어.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자면 이렇지. 노무현 대통령은 전자정부를 도입해 국민이 정부의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어. 이는 공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이 정책의 진행 상황과 행정, 절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 혁신적인 시도였지. 국민들은 전자민원 시스템을 통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민원을 처리할 수 있었고 각종 행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어. 전자정부는 당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2010년 유엔 전자정부 평가 1위를 차지할 만큼 발전했어. 노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과 정부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정치와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 포털을 만들어 의견을 쉽게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어. 이 포털에서는 국민들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중요한 사회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었지. 또한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청원을 활성화시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구조를 만들었어. 이 시스템은 이후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로 이어지며 오늘날까지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도 투명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줬어. 그는 연출된 형식이나 사전 준비된 질문에 의존하지 않고 즉석 질문에 즉시 답변 방식으로 기자들과 소통했지. 이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정부와 대통령의 입장을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보여줬어. 예를 들어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제가 잘못한 점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솔직히 지적해 주십시오. 저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국민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고 대통령과 국민 사이의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가 되었지. 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투기 정보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어. 당시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였고 그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했어.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 방지와 부패 척결의 의지를 강하게 보여줬지. 노무현 대통령이 심어준 투명성과 소통의 원칙은 이후의 정치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어. 국민들은 정부와 정책 결정 과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참여하게 되었고 권력층의 부패와 불투명한 정책 집행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지.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도 국민들은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빠르게 정보를 공유하고 계엄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응했어.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투명한 정보 공유와 국민 참여의 기반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철학의 중심에는 항상 약자와 다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의와 공정이 있었어. 그는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며 모두가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꿈꿨지. 그의 이런 신념은 단순한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어. 노무현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부터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싸웠어. 그가 부산 지역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불임 사건을 변호한 일화는 유명하지. 불임 사건은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를 주장하던 청년들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려 고문당했던 사건이야. 당시 이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가 없었지만 노무현은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의 변호를 맡았지. 그는 고문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싸웠고 이를 통해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앞장섰어. 이 경험은 그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책으로 이어졌지.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어. 종부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이었지. 당시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필수적 조치로 평가되었지만 기득권층과 부유층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어. 노 대통령은 이런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부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책을 밀어붙였지. 비록 임기 중에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종부세는 이후 한국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어.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에도 약자와 소외된 계층을 위한 여러 입법을 추진했어. 대표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어. 그는 노동시장 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강화하려 했지. 이 법은 많은 논란 속에서도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야. 노무현 대통령의 이러한 행동과 정책들은 약자와 다수의 권리를 지키고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어. 이번 계엄령 사태에서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세게 들려왔던 이유는 노 대통령이 남긴 정신, 즉 불의에 민감하고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국민의식 덕분이야. 그가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날 국민들이 우리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거지.
그렇게 보면 계엄령 저지의 과정에서 드러난 민주주의와 정의로운 행동들은 모두 노무현 정신이 남긴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네. 오늘 대화를 통해 저는 한 가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은 단순히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린 민주주의의 가치였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정신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정신은 우리 삶과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보여준 경제 성장과 같은 물질적 성과는 눈에 보이고 쉽게 평가할 수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처럼 보이지 않는 가치는 종종 간과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질과 정신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조화를 이뤄야만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계엄령 사태는 보이지 않는 정신의 힘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이유로 세상을 단순히 이원론적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삼원론적 시각, 즉 물질과 정신, 그리고 그 둘의 조화를 통해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들지만 정신은 그 결과의 방향을 결정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조화롭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닐까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노무현 정신을 다시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민주주의의 주인으로서 행동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물질과 정신, 그 조화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노무현 정신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깊은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뵐게요.